네, 대표님, 제가 네네. 현장들을 정말 많이 이렇게 음. 다니는데, 다니다 보면 트레이너분들이 진짜 많이 하소연하세요. 음. 근데 그 하소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회원님하고 정말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정말 친하고, 그리고 뭐 분위기도 수업 때도 너무 좋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말도 없이 옆 센터, 다른 센터 등록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었지만, 이렇게 믿었던 회원한테 배신감 느끼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을 건데, 네네네. 혹시 교수님은 이걸 네네. 어떻게 혹시 보실까요? 그걸 진짜 배신감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조금 모자란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네. 그 배신감이라고 느끼는 거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고, 네. 고객한테 네. 해고를 당했다.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전문가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경영학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친구는 돈을 내지 않는다. 네, 친절하고 친한 거랑 네. 내가 이 사람한테 금액을 내면서도 얻고 싶은 이득과 그다음 만족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고객은 소비자인데 네네. 네 친구니? 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상 그런 사적인 대화나 이런 걸로 꾸준히 가시면서 당연히 수업 실력도 있고 네네네. 뭐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을 이제 너무 친구처럼 대했으니까 그런 거다. 그렇죠. 그 잘하시는 분들은 분배가 있는 거죠. 네네. 이 사람이 인트로 왔을 때 고객을 오늘 하루를 스캐닝을 해준다거나 마무리 스캔 정도로 대화로 있고 안에 집중해야 되는 운동의 몰입도는 50분이라고 하면 45분. 대화는 5분인데 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느껴지는 대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주저리 이런 경우가 있어요. 되게 못하는 선생님들 제가 한번 따라해볼게요. 회원님 제가 어제 여자친구랑 영화를 봤는데요. 네. 어때요? 중요하지 않죠, 회원님.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지는 친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뭐다? 너는 해고 개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고. 네, 해고. 오케이. 그러면 제가 10년 전에 저도 이제 트레이너 시작할 때만 해도 소위 몸짱 시대였거든요. 그렇죠. 몸 이렇게 좋으면은 뭐 PT 매출도 너무 잘 나오고 그래서 몸만 좋으면 다 됐었는데 네. 근데 요즘은 제가 봤었을 때는 네네네. 자격증 컬렉터 시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프로필에 막 자격증들이 막 선생님들만 봐도 막 10줄씩 넘어가고 10줄씩. 네. 그렇겠네요. 저 한 100줄 정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건 네네. 예전 형님들이나 네네네. 요즘 고스펙하는 친구들이나 네네네. 막상 매출이나 재등록률을 솔직히 까보면은 솔직히 도토리 키재기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몸만 믿는 과거와 지시만 믿는 현재 네네네. 대체 뭐가 문제고 진짜 돈 버는 실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객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들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심리학 교수로 말씀드리면 네. 나르시스트 때문에. 그들은 나르시스트예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은 게 잘 보세요. 회원님을 운동시키는 거랑 거울 보고 이러는 거랑 상관관계가 거의 없죠. 그렇죠. 자, 그리고 회원님한테 되게 잘해주고 셰프처럼 요리를 막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막 분석을 통해 가지고 교수인 것 마냥 얘기하고 싶어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자기 걸 뽐내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어필과 뽐냄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고객 관리가 빠져있는 나르시스트. 그래서 매출이 올라갈 수가 없죠. 왜? 자기의 어떤 자기를 들어줄 고객은 없으니까. 그렇죠. 네네. 고객 관리라고 하면 사실 트레이너분들이 관리라는 말 진짜 많이 그래도 네네네. 쓰시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뭘 관리를 해드려야 되나요? 이거는 저희가 딴 자격증을 보면 되게 잘 나와요. 여러분들 되게 뭐 해부학이나 뭐 교정학 이런 것만 공부를 하시는데 네. 생활체육 지도자를 따려면 한 8과목 정도를 따야 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죠? 네.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심리학 이런 게 있는 거죠. 이 사람과 나의 어떤 관계를 잘 파악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려는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이나 동기를 잘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8과목 중에 딱 하나 해부학만 열렬히 파고 있으면서 자기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회원님 죄송합니다. 저 전문 용어 나올 뻔했는데 모가지가 아니죠. 경추가 틀어지셨네요. 네, 네. 갑바가 틀어지셨네요.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데 저 이럴 수도 있죠. 저 팩트럴 메이저가 굉장히 쇼트닝해지셔서 전반적인 그 라운드 숄더가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과연 고객을 위한 일인가 관리를 위한 일인가라고 한번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You know? 네. 아니 요즘에 진짜로 해부학 막 이런 거에만 너무 몰두해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막 병원 가야 될 분들도 막 붙잡고. 그렇죠. 네, 병원 가시는 것보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체형이신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진짜 실력 있는 트레이너, 돈 버는 트레이너가 되려면 그럼 진짜 어떻게 그럼 해야 되죠? 그 중요한 게 지도죠. 예를 들면 병원에 가면 고객 요정 지도가 있습니다. 네. 병원에 누가 오죠? 건강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환자의 경영 그렇죠, 지도가 그렇죠. 있는 거고. 네네. 자, 머리 자르러 가는 사람 누구죠? 예뻐지고 싶어 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 네. 피트니스는 뭐냐면, 자, 환자는 아닌데 좀 불편한 그레이 존서부터 시작을 해서 관리를 하려는 일반인, 더 건강해지고 싶은 스포츠인이 우리 시장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따른 지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가가지고 열심히 어려운 재활을 받았다 칠게요. 저도 대학에서 재활을 가르칩니다. 가령 무릎 십자인대가 끊어진 고객을 몇 명이나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아유, 많이 못했지만요. 네. 거의 만날 경우가 많지 않죠. 저는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다고 만약에 쳐봅시다. 뭐 십자인대가 끊어진 것 같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홍범남 교수님 십자인대 끊어진 것 같은데 병원에 가야 될까요가 아니라 이미 병원에 갔다 와서 끊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는 있을 수가 있죠.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허준처럼 그러는 것 자체가 뭔가 안 맞는다라는 건지 아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이런 선배들이 다 그런 지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막 여러 가지 뭐 그 도로공사를 하고 신호등을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운전만 할 수 있게끔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지도 안에서 고객들을 잘 관리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매출도 올리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저도 저 트레이너 때도 저도 좀 욕심냈던 것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진짜 물리치료 그 자격을 따야 되나? 그리고 저 주변에서도 그렇게 형, 나 이런 것들 좀 따야 되나? 막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 말들을. 네네네네. 근데 저는 그때 시기가 조금 되지 않아서 못했던 것도 있는데, 근데 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격증만 네. 1억 넘게 쓴 사람. 네. 그리고 저도 뭐 이제 뭐 박사서부터 시작해서 뭐 네. 영양사 뭐 여러 가지 다 했는데, 이해는 뭐냐면 그냥 불안해서 그런 거죠. 옆에서 뭘 안 하면 자기가 뒤처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저희가 하는 일은 요즘 흑백 요리에서 나오겠지만 셰프예요. 예쁜 플러팅을 해서 맛있게 먹게끔 하고 이 음식을 즐기고 오감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건데, 네. 자, 영양사들은 좀 다르죠. 영양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음식은 어떻고 탄수화물은 어떻고 당은 어떻고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럴듯해 보이는 과학적인 부분을 또 되게 중요합니다만, 결국 저희는 고객한테 맛있는 경험, 즐거운 경험을 주는 게 더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영양사하고 셰프라고 했는데, 네네네. 그거는 그럼 무슨 차이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영양사는 그 과학적인 어떤 근거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셰프들은 예를 들면 산지에 맛있는 어떤 음식들,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배합을 통해서 이 사람이 느끼는 것들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결국 저희가 체지방을 빼게 만드는 어떤 근거들은 과학에서 빌려올 수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뭐 직장인들도 있을 수 있고 사업자들도 다르고, 저희 같은 사업자들은 뭐가 있어요? 뭐 하루에 스케줄이 다르잖아요. 9 to 6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패턴을 어떻게 정해줄 거냐, 이게 다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뭐 이두박근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는 거죠. 나는 그런 걸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알아서 해줘서 난 결과물을 얻고 싶은 건데, 네, 자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몰입하고 있다. 그러면은 왜 트레이너들은 왜 자꾸 그럼 영양사가 되려고 해요? 저는 그런 분들 저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진짜 이거 솔직히 저도 좀 잘못했던 부분인데,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의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좀 준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저는 현장에 있고 현장에서 고객도 관리하고 팀원들도 관리하고 회사를 운영해 보다 보니까 일반 강사자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달랐을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저요? 네.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막말일 수도 있는데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왜 쉽게 생각하냐면, 네. 자, 그분들이 공부 많이 한 건 인정하겠어요. 근데 현장에 없거나 예전에 나오신 분들, 네. 지금 고객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해부학하고 생리학을 잘한다고 고객 관리를 잘하고 운영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철저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 스승님 하니까 뭐든지 다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환상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해줬다고 쳐볼게요. 자, 운영, 마케팅 이런 걸 전혀 모르는데 해부학하고 생략만 아는 교수야. 그럼 학생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야, 너 이거 해야 성공해라고 얘기한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분들은 그거를 말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네, 거군요. 미안해요, 교수님들. 네, 교수님들 많이 보실 텐데. 네네. 네, 우리
트레이너분들이 저도 이제 트레이너 생활을 했지만 네. 가장 멘탈 나가는 순간이 이건데요. 수업 내내 와 선생님 진짜 최고예요. 수업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칭찬이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요. 당연히 저는 이제 재등록할 줄 알고 이제 연장하시죠? 라고 했더니 아 너무 좋은데 잠시만 좀 쉬었다 올게요 하는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시고 네, 그리고는 네, 또 네. 안 와요. 맞아요. 잠시만 네. 안녕. 그러면 회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건데 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거짓말은 아니고 만족했을 겁니다. 네. 근데 만족이 끝나면 네. 기대로 가기가 어렵어요. 그러니까 재등록은 사실 계속 지속되는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네네.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도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제주도에 도착했어. 네. 그 다음에 서귀포로 갈 거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야. 이렇게 해야 이제 여정이 지속되는데 난 제주도에 왔어. 땡!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객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겠지만 리텐션은 사실은 10회면 6회쯤에 아 다음 10회가 뭘 거라는 게 미리 기획해서 그려서 이해시켰어야 돼. 이건 마치 이런 거죠. 영화를 굉장히 좋은 걸 봤어요. 네. 너무 감동스러웠어. 내일 또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만족이 그런 겁니다. 만족도 있지만 기대가 꼭 20%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진짜 드라마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흑백요리사. 아 여기서 끝나니? 저희 장신장도 엄청 흑백 요리사 막. 그러니까. 네. 아까도 이렇게 셰프가 되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너무 상쾌한데 다음번에도 이렇게 상쾌할 수 있다니. 아, 이 운동을 다음번에 배운다니. 얘들아, 나 교수인데 지금 재밌으려고 하는 거야. 오바르게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아, 네네. 그런 기대감이 없으면 안 된다. 자, 심지어 넷플릭스에서도 그런 예고편을 주는데. 네. 너는 뭔데 안 주니? 아, 네.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칭찬이 작별 인사일 수도 있다고 하시는 건데. 네. 그럼 트레이너는 계속 뭐 새로운 쇼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아니죠. 그런 개인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다음번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기획과 여정 지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고객이 막 엄청나게 갑자기 뭐 몸이 확 좋아진다고 그럴 수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떤 쇼를 하거나 세일즈의 포인트를 자꾸 연마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라포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가 이게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모니터링 해주는 게 더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음번이 더 기대되게끔 해주는 것 이게 이제 재등록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가처분 소득을 또 생각을 하셔야죠. 네네. 가령 진짜 자기가 전 재산이 1,000만 원인데 네. 800만 원을 PT를 끊었어요. 네. 200만 원은 그래도 월세는 내야 되실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런 분들한테까지 뜯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소비자가 낼 만한 가격 그 다음에 충분히 첫 목표를 이뤘으면은 빈도를 얼마나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해주는 게 사실 트레이너 몫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예비 트레이너분들도 그래도 교수님이시니까 많이 네. 만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트레이너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시는데 네네네. 트레이너분들한테 그래도 이것만은 좀 우리가 이렇게 하고 네. 이것만은 하지 말자 네네네. 그런 좀 조언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건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우리 명확하게 숙지하자. 그러면 나의 역할과 목적과 목표와 목차가 나옵니다. 명확하죠? 근데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막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만약 잘 모르겠다? 지금 밑에 www.더그로우.com에 황봉남 컨설턴트를 치게 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PT 팀장님과 대표님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 트레이너 나의 사랑하는 팀원이 매출을 잘 올리고 싶다면 다시 www.더그로우.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더그로우에서 이제 네네. 그 진단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네. 그러면 대표님이 그래도 이렇게 많은 곳들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네네네.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을 딱 이렇게 줄 수가 있다. 고객의 처음서부터 끝까지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객을 유입하게 하는 건 마케팅의 영역이니까 그런 건 이제 FC의 영역일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FC의 반토막이죠. 고객이 들어왔을 때 OT를 얼마나 표준화된 것들로 잘 응대를 할 것이냐. 그 자료를 트레이너한테 잘 넘겨서 계속해서 수익이 잘 발생하게 할 것이냐가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이 한번 등록을 하면 아까 전처럼 그 여정에 갇혀가지고 지속적으로 락인하게 만드는 게 2번. 그 다음에 만족한 고객이 다시 다른 센터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3번이겠죠. 그래서 저는 고객 건강 여정 관리인 거고요. 앞에서 이제 하시는 컨설턴트들은 고객 유입 관리. 그렇죠. 네네. 요 차이점이 있고 이게 연결됐을 때 시너지가 계속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너지를 확 낼 수는 없어요.
앞에서 누군가 시너지를 내주면 이게 보통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덜 떨어지면서 계속 올라가게끔 만드는 게 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스카우트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대형 피트니스 센터 저도 많이 자문하고 다니잖아요. 네네네. 뭐 유명한 브랜드도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랬을 때 그 점장님이나 아니면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그렇죠. 진짜 딱 그거거든요. 잘하는 사람은 진짜 잘합니다. 네. 근데 좀 매출을 못하거나 이런 분들은 계속 아래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 중간까지는 서로 맞춰가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이게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네네네. 이분은 못 버티고 또 새로운 분 들어왔는데 새로운 분도 여기까지 못 오니까 또 나가는 계속 이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님 하시는 거나 이렇게 자문하시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그 평준화를 만들려고 그렇죠. 그렇죠. 많이 그래도 노력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지금 뭐든 하는 게 뭐냐면 피트니스가 지금 표준화된 것들이 없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는 그 후에 있는 부분들, 고객님들이 입장에서 계속해서 만족하게끔 하는 요소들 중에 트레이너랑 그 운동 강사의 접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얼마나 표준화하고 강하게 만들어서 고객이 이탈을 적게 만드느냐. 근데 경영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이걸 못하는 선생님들이 이탈하면 또 조직 문화가 또 흐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강화하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익화하도록 하는 게 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레이너분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많이 만나죠. 네. 그러면 진짜 그래도 최악의 트레이너. 와, 얘는 진짜 최악이다. 저는 있었거든요. 네네. 저는 정말로 회원님하고 B 해주세요. 회원님하고 6명하고 바람났어요. 뭐 그런 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근데 그 중에 저는 이거 살려야 된다고 보는 게, 예, 말씀하세요. 네. 저는 그 중에 2분이 유부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걸려서 센터로 왔었어요. 진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게 대표의 정책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가령 제가 두 센터를 알고 있는데, 한 군데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같은 경우는 저랑도 좀 비슷한데, 절대 고객하고 데이트를 할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회원님하고 밥 먹는 것도 다 보고하고 가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로서 어떤 품격과 유지를 정책화하는 데가 있고, 네. B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부정적인 데니까. 회원하고 바람이 나든 말든 상관없고 그 대표 자체가 그러고 다녀요. 네. 자, 이거는 자기 브랜드에 대한 부분이지 그 선생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 만약에 저희 같은 브랜드에 그 6명 바람난 선생님이 오잖아요. 바로 잘렸죠, 이미. 그렇죠. 이미 티 났을 때 너 경고야 나가. 그러니까 브랜드의 싸움인 거지 선생님의 싸움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업종에 있는 동료들을 욕하는 걸밖에 안 돼. 맞아요. 더 중요한 건 너 대표들 니네가 더 잘해야 된다. 네.